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폴란드로부터 40조 원에 이르는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를 뿌리는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2023년 4월 웨스팅하우스의 CEO는 폴란드 현지 언론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CEO가 직접 폴란드 현지 언론까지 만날 정도면 웨스팅하우스가 얼마나 다급하고 구차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해 10월 한수원은 폴란드 전력공사와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2기에서 4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곧바로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자신들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유기술이라며 수출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를 뿌렸습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인데요. 대체 웨스팅하우스는 왜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걸까요? 1차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재뿌리기는 한수원이 폴란드는 물론 체코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을 하는 만큼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입장은 웨스팅하우스와 전혀 다릅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 분명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지금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어서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길 때까지 원전 수출 협상을 할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긴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진상은 웨스팅하우스가 부려도 피해는 한수원이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폴란드나 체코, 영국, 사우디 등 한국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인 만큼 법적 분쟁 자체만으로도 수주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진상짓은 역사가 깊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를 수주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SMR 원천 기술을 한국과 공동 개발했으니 한국이 혼자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조금이라도 돈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기술료를 주고 합의를 하거나 끝까지 가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송은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입니다. 일단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이 자신들이 인수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 연방 규정집에 따라 한수원의 APR-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 에너지부의 허가 대상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2007년 6월부로 만료된 해당 기술의 사용 협정문에는 로열티 지급 없이 국내외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유권과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한국 측에서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이미 법적으로 명확한 것입니다. 아울러 나토 가입국이자 미국과 2020년 원자력 핵 협정을 맺은 폴란드에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제한할 미국 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재권을 문제 삼은 바 있는데요. 당시 기술 이전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한수원이 핵심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100% 기술 자립에 성공해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전업계는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에 매각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지 4년 만에 일부 매각이 진행된 것으로 브룩필드는 여전히 51%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즉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정상적인 상태의 기업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브룩필드 입장에서는 매각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노리는 것은 한국이 따낸 수주권에 자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억지 인식을 심어서 재매각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최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독 수주 능력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은 효율적이고 규격화된 원전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도 훨씬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진상을 부리는 이유는 팔아먹기 전에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 정도로 망가진 이유는 일본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일본을 대표하던 기업 도시바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도시바의 해체 가능성이 높다며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 간판 IT 기업 도시바가 파산 직전까지 몰린 이유는 2006년 영국 국영 B&F로부터 54억 달러를 지불하고 인수한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수 추정가는 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도시바는 제너럴 일렉트릭, 미쓰비시 중공업 등과의 경쟁에서 2배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이 기업을 인수하는 악수를 두고 맙니다. 이때 입찰에서 패배한 두산중공업은 눈물을 흘렸고 도시바는 이겼다고 환호했지만 몇 년 뒤 이를 두고 하늘이 대한민국을 도운 3대 사건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결말은 일본에게 끔찍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원전업계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도시바는 독립 경영을 고수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손실을 방치했습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7조 원대의 손실을 밝히자 도시바는 그제서야 생존하기 위해 돈 될 만한 것은 매각에 나서기로 했는데 당시 간판 사업부인 반도체 부문까지 매각 위기에 놓였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바는 본업까지 몰락해 파산으로 접어들었고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에 팔리게 됩니다. 도시바 몰락의 원흉이 된 웨스팅하우스는 분명 미국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도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 리뉴어블과 캐나다 우라늄 생산기업 카메코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원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원전 관련 특허를 일부 가지고 있을 뿐 여기저기 팔리는 유령 회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한국이 수주한 사업에 진상을 부려 최소한의 합의금이라도 뜯어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또다시 매각하려는 얄팍한 전략을 노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피곤하게 구는 웨스팅하우스를 이참에 한국이 사버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가 산다면 특허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려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몸값은 그야말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캐나다 기업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웨스팅하우스를 딱히 강하게 밀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얼마 전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협업을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정치인들의 사적인 목적 때문이지 미국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동맹국들을 과하게 압박하다 보니 사우디나 유럽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의 원전 협력에 미국이 뜬금없이 퇴짜를 놓은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유럽은 당장 원전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행보를 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패권국의 힘을 과시하던 미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면서 흔들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흔들리는 미국이 결국 원전 산업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웨스팅하우스에게 최악의 결말을 안겨준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